예, 인사하겠습니다. 공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비대면인데 지금 강의실에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앞에 PPT를 설치를 안 했다가 PPT 설치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사하전 5장 자활 소위는 불치불인하며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오장이 지금 계속 그 본문 내용만 얘기를 해서 지금 한참 듣다 보면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지? 그거를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저기 제 말 들리죠? 예.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가서 맨 앞장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사하전 5장입니다. 앞에서 여기에 오묘한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주요 본문에 여러 문장을 따라가며 어떤 오묘한 이치가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공자가 바라본 역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개사하전은 주요 본문을 공자가 이제 본문을 읽고 달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공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의 이치입니다. 또 우리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안에서 또 다른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역 괴의 여러 교사 가운데 14문장을 가려 뽑아서 이 역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몇 문장을 진도를 나갔어요. 나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자활 소위는 불치불인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가 나갈 겁니다. 요새 그래는 그냥 자활 그러는데 옛날 책에 보면 저 자자에 이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리건 글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발음을 재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활 그래나 재활 그래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에 보면은 저 불자 옆에 보면은 이자에다 그칠자 써 있는 글자 있죠, 그죠? 이런 글자는 이게 좀 어려운 글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저기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폰트가 없는 경우에 폰트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니까 요 글자는 몰라도 창피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하셔도 됩니다. 몰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 글자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는 글자가 붙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재활. 그리고 옛날 글에서는 대개 육아의 글에서는 재활하면 무조건 공자님입니다. 재활하면 무조건 공자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강하면 한강, 낙동강이 있는데 옛날 글에서는 강하면 무조건 양자강이에요. 하하면 무조건 황하입니다. 우리는 하하면 작은 하천, 강하면은 뭐 한강, 낙동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자활 그러면은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을 지칭하는데 그럼 공자가 아들이냐? 그게 아니고 선생님 소리입니다. 선생님 자자입니다. 저게 선생님 자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죠. 소인은 소인은 여기서 작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군자에 이제 상대되는 말로서 좀 뭐 째째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인이라 그럽니다. 아이를 소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불치불인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질지도 않으며 그렇죠. 대인 문자는 부끄러울 때 부끄러울 줄 알고 또 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소인은 그런 걸 모르죠. 불치불인하며 불외불의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 소인의 대표적인 성정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질지도 않으며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건 두려울 외자입니다. 어질지도 않는지라. 불견니면 이익을 보지 않으면 이로움을 보지 않으면 불권하며 저건 권할 권자거든요. 권하지 않으며 권면하지 않으며 불이면
위세를 보이지 않으면, 위협하지 않으면, 뭐 한 대 쥐패지 않으면 불징하나니, 예, 징계되지 않나니. 말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소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징이 되게 작은 징계를 가지고서 크게 경계를 삼는다. 크게 경계를 삼는다. 차 소인지 복이라. 이것이 소인의 복이다. 소인에게는 복인 것이다. 아이들 왜 이제 요즘에는 뭐 아이들 뭐 매들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예, 많이 매를 들었죠. 사랑의 매 이제 그런 얘기도 매를 들었는데 요새는 사랑의 매조차 이제 허용은 안 돼요. 예. 예전에는 이게 소인지 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소인은 어질지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질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로움을 보지 않으면 권면하지도 않고 또 위세를 부리면 힘써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징계되지 않으니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를 삼는다. 이것은 소인에게는 복인 것이다. 유치장에 갖다 가두는 게 교정한다 그러죠. 교화시킨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개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왈. 예, 여기서 말하는 역왈은 예, 주역 본문에 그 말입니다. 저 역자는 앞에 있는 책 역이죠. 예. 구교하야 멸지니. 예, 저기서 구는 신발구, 멜구, 예, 붙잡아 맨다 소리예요. 저기 포박한다, 맨다 이런 말입니다. 멜구. 저 교자는 학교 교자 쉬운 글자인데 아주 어려워요. 저기 형틀 교자입니다. 형틀에 매어서 멸진이 예, 멸은 멸하다, 없애다 이런 말이고 그 뒤에 지자는 발뒤축 지자입니다. 발꿈치, 발뒤꿈치요. 발뒤축 지자입니다. 그래서 형틀에 매어서 발뒤축을 멸하니 뭐 잘르니 없애니 뭐 하여간 그런 거요. 그러니 묵으라 하니 그렇게 하여서 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차지위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멸지가 저 육달월에다가 칼도방이 붙은 글자 있거든요. 달월자에 선 칼도방 붙은 글자. 예, 그 글자가 예, 월형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멸지의 그 형일 거예요. 월형. 그러니까 성칼도 저기 저 뭐야? 육달월에다가 성칼도방 붙은 글자. 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떤 벌인지 뭐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있고 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어질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 의롭지 아니함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 이로운 것을 보지 않으면 권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이지 않으면 징계되지 않으니 말을 아주 정제해서 해놨네요.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 이 또한 소인의 복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기를 서합계 초구효에 저 서합은 뭐냐 하면 빡빡 씹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괴거든요. 저 씹어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순치시킨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듣는 놈 잡아다가 저기 꽉꽉 씹어준다 이 말입니다. 소구효에 몸을 형틀에 메어두고 그 발꿈치를 베어버리니 허물이 없다. 고하니 이를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예, 치자요. 요 치자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소인은 어질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옳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 이익을 보이지 않으면 힘쓰지 않고 위험을 보이지 않으면 징계되지 않으니 작은 징계로서 크게 경계하는 것은 소인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자는 이 글에서는 매다로 해석합니다. 예, 교는 형틀로 해석합니다. 예, 매다, 뭐 신기다, 저 신발 구자거든요. 신구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다, 신기다. 예, 교는 형틀이고요. 멸은 처단하다. 예, 지는 발꿈치. 그렇습니다. 앞에 글이 뭐죠?
고용지상하야 그거죠. 공이 예, 고용지상하야 하든 말려 송골매는 처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이 글에서는 예, 소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 주역 활해서학계 초구에 이르기를 그 발꿈치를 베어버리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이것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징계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막는 데 있습니다. 바늘도둑을 그대로 두어서 예, 포도둑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명심포감의 내용입니다. 명심포감 개선편에 한나라 소열 황제가 죽을 때에 한소열의 장종에 치 구주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선한 일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무리 선소히 불이하며 악한 일이 적다고 해서는 안 된다. 무리 악소히 위지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예, 옛날에 형벌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베는 것, 멸지하는 것, 예, 월형이라 그럽니다. 월형.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아주 약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발뒤축을 잘라놓으면 그거 아주 큰 형벌 같은데 예전에는 이게 제일 약한 거였었나 봐요. 그다음 코를 베는 것, 멸비. 예, 조금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예, 모렴치한 짓이나 불렴치한 짓을 하였을 때 코를 베어서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묵형입니다. 얼굴에 이마나 얼굴에 먹으로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 예, 얼굴도 피부에 먹으로 글자를나 도형을 새겨서 지울 수 없이 되어서 죄인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 몸에 문신을 넣듯이 뭐 예를 들면 이마에다가 도자를 얼굴에 새긴다든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기 태평양 뭐 어떤 나라 보면 얼굴에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아마 그거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거세하는 것, 궁형. 예, 궁형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도덕의 문란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행한다. 예, 남자는 거세를 하고 여자는 자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5번째는 효수, 예, 머리를 베는 것, 예, 가장 극형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 5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형이라 그러거든요. 5형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한 단원 끝났습니다. 다음요. 선부적이면 예, 선은 잘하는 거고요. 적은 쌓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함을 쌓지 않으면 착하는 것을 쌓지 않으면 부족이 성명이요. 예, 족에서 저 족자는 발족이 아니고 만족하다 할 때 만족할 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부족이 성명이요.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이름을 낼 수 없고 명성을 드날릴 수 없고 악부적이면 악을 쌓지 않으면 부족이 멸신이니 자신의 몸을 멸하지 않을 것이니 예, 그렇죠. 착한 일을 하면은 칭송을 받는 거고 그래서 명예가 명성이 드러나는 거고 악한 일을 하면은 그 반대로 잡혀가서 쇠고랑 차고서 있는 겁니다. 소인이 소선으로 예, 소인이 아까 그 말했던 그런 소인입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 소선으로 착한 짓으로 작은 착한 짓을 했는데 위무익이 불이야하며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지 내가 뭔가를 좀 했는 이런 얘기 있죠. 내가 뭔가를 좀 했는데 내가 뭐 해봐도 남들이 알아줘 뭐 그러면서 안 한다 이 말이죠. 또 이 소악으로 작은 악함으로 위무상이 불거야라. 내가 뭐 조금 잘못했는데 뭐 내가 뭐 해로움을 안 입는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뭐 남 안 보면 되지 뭐 하고 슬쩍 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적이 불가오면 악함이 쌓이면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엄은 가리다, 엄폐하다라는 말에 쓰는 글자예요. 가리다. 악이 쌓임을 가려줄 수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변호해 줄 수 없으며 죄대의 불가해니 죄가 커져서 이놈의 죄를 풀어줄 수가 없으니 예, 죄를 풀어줄 수가 없으니 라고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앞에서부터요. 선부적이면 부적이 성명이요 악부적이면 부적이 멸신이니 예. 소인이 이 소선으로 위무익이 불이하하며 이 소악으로 위무상이 불거야라. 고로 악적이 불가엄이며 죄대의 불가해니 여기까지 세 문장입니다. 여괄 예. 주역 본문에 하교하야 멸인이 흉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도 아주 어려운 글자예요. 저 지금 하자 맨 앞에 보이는 하자는 예, 다들 아는 글자예요. 어찌 하자입니다. 여기서는 어찌하가 아니에요. 매일하 그럽니다. 매라. 매다는 게 뭐냐면 저기 어깨에다 짐을 매다 이 소리예요. 그 매다 글자 원래 원 글자는 저 하자 위에 초두가 붙습니다. 초두가 붙어 있는 글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학교교는요. 예, 아까 얘기했죠. 형틀교입니다. 그러면 형틀에 매어서 멸이 예, 귀를 자르니 귀가 잘리니 흉이라 하니라. 아까는요. 발뒤쪽을 잘라서 조금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귀를 잘랐는데 흉하다 그래요. 이게 저기 상구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괴에. 그러니까 그 발뒤쪽 자르는 거는 작은 징계고 귀를 자르는 거는 큰 징계가 되는 겁니다. 큰 징계가.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냐면은 발뒤쪽을 자르는 거는 행동에 제약을 줘서 이 사람을 죄를 앞으로 짓지 못하도록 대학을 한다 그러는데 귀를 자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귀가 뭐 총명하다 그러죠. 총명하다 그럴 때 총자가 무슨 소리냐면 귀 밝을 총자입니다. 근데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예 인간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착한 것을 쌓지 못하면 좋게 써 이름을 이루지 못하며 악한 것을 쌓지 않으면 좋게 써 몸을 멸하지 아니한다. 소인은 조금 착한 것으로 쓴 이익됨이 없다고 하여 하지 않으며 조금 악한 것도 상함이 없을 것 같으면 버리지 않는다.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슬쩍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쌓아서 가히 덮을 수가 없으며 악한 것이 쌓여서 감히 이걸 내가 가려줄 만한 범위림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죄가 커져서 죄 풀어줄 수가 없으니 여기서 말하기를 형틀에 매어서 귀를 다치게 하니 흉하다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을 쌓지 않으면 명성을 드날릴 수 없습니다. 또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착한 일을 하고서 이거 해봐야 뭐 하나 하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악한 일을 해도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작은 죄가 쌓여서 그 결과는 그걸 가려줄 수가 없는 정도가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입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난 뒤에는 그 죄를 풀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작은 죄를 벌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큰 죄가 되었으니 그 죄가 대단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한다면 경사가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어 설명입니다. 위무익이 불이하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미미한 선행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이익이 없다고 여기서 작은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위무상이 불거야는 백구예요. 자신에게 손해나 해로움이 없다고 하여 악행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악행이라고 해서 설마 이것이 손해가 될까 하여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잘못입니다. 이러한 결과 악적이 불가엄, 악한 것이 쌓여서 이걸 두드려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악한 행동의 정도가 심해서 구제해 줄 수도 숨겨줄 수도 없습니다.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죄대의 불가해 죄가 커져서 그걸 풀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작은 것이 점점 쌓여서 예, 크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였습니다.
예, 다음 다음입니다. 이건 이제 그 예비하거나 예,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뭔가 상황을 미리 좀 조심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활, 재활. 위자는 안기 위자야오. 예, 글자가 큰 글자라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험하다라는 것을 미리 느끼는 자는 그 자리에 편안할 것이요. 망자는 복이 존자예요. 망할까 보다 하는 걱정을 하고 하는 자는 그 예, 상황에 보존함이 도와질 것이요. 난자는 어렵다라고 하는 자는 상황을 어렵다라고 보는 자는 예, 치자애니 예, 그 다스려짐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혼란을 만난다 이겁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비하고 하면은 예,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식으로 앞에서 그런 이유로 군자 아니 불망이하며 군자 편안할 때에 예, 저기 위험을 잊지 않으며 저 망자는 잊을 망자입니다. 위험을 잊지 않으며 존이불망하며 예, 내가 온전히 보존될 때 망할 것을 잊지 않으며 망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며 치불망난이라 평소에 잘 굴러갈 때 혼란이 올 것을 잊지 않는다. 유비무한인 얘기 유비무한. 신하니 국가를 가보야니 몸은 편안하고 나라는 가히 보존할 수 있으니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기를 그 망할까라고 우려하여야 개우포상 포는 멜포자고요. 여기 쌀포자고요. 상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고 예, 뽕나무에다가 뽕나무 뿌리처럼 뽕나무 뿌리가 엉켜 있는가 봐요 아마. 예, 그렇게 안 망한다. 예,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활 구운자는 안기위자야오 망자는 보기존자야오 난자는 유기치자야니 시고로 구운자 아니 불망 위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치불망난이라 신하니 국가를 가보야니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하니라. 예,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모든 것을 두렵고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편안히 하는 자요. 망자, 자신이 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 존함을 보존하는 자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스림을 두는 자이니 이런 까닭에 군자가 편안하되 위태함을 잊지 않으며 존하되 망함을 잊지 않으며 다스리되 어지러워짐을 잊지 않는다. 이로써 군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여 국가를 보존할 수 있으니 여기서 말하기를 그 망할 듯 한때라야 뽕나무에 꼼짝 못하게 뿌리째 묶어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역이래 가지고 말이 좀 어색해요. 공자 말씀하시되 위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편안할 것이요 망할까 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존재를 보존할 것이요 혼란스러움을 근심하는 자는 그 다스려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운 자는 편안할 때 위태함을 잊지 않고 있을 때 망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다스려질 때 혼란한 상태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스스로 편안히 하고 나라를 가히 보존하는 것이다. 예, 구역에 말하기를 그 망할까 우려하여야 뽕나무에 묶어두는 것이라 다라고 했으니 예, 천지빗계 비색한 상황이에요. 천지빗계 구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비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때거든요. 9월이니까 가장 안 좋은 때입니다. 비색한 때를 잘 영위하니 대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될 것을 우려하고 또 우려하는 것은 그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위태로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그 망할까 우려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 편안히 한다는 말은 뽕나무 뿌리에 메어두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늘 듣던 얘기가 유비무한 뭐 이런 소리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저쪽에 선거철이잖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세월이에요. 답답해서 뭐 저기 지원금이 이런 걸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요새 선거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그 저기 고무신 돌리고 막걸리 돌리던 거 하고 다른 게 없어. 나 저 시장 되면 10만 원씩 줄 거야. 그렇게 공수표를 막 날리더라고요. 안 되면 안 준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그래도 주고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냥 빈말로 다 주고서 야, 아마 그 사람 시장 되면 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 저기 10만 원에 산 거고 떨어지면 그냥 빈말 날린 거고 아주 저기 저 별로 뭐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보나마나 빚낼 거고 빚내면은 자손들한테 그거 저기 빚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죠? 경제부총리인가요? 예, 그 양반은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 그러다가 예, 정치권에 저 정치하는 사람 밀려가지고서 나중에는 하긴 하는데 뭐 다들 임기 채우고 나가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에 뒤에 사람들이 그 빚 갚느라고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예, 그렇게 안 할 텐데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 그 망할까 하고 그 상황을 지금 급하다고 예, 나라 까먹는 시기다. 저기 저 석가불식이라 그랬습니다. 종자는 까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급하다고 종자 까먹는 일이다. 내년 봄에 종자가 없으면 그때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하고도 좀 통하는 이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는 안철수하고 오세훈이하고 지금 전부 다 급하니까 뭐 험한 소리를 막 쏟아내는 모양이던데요. 예,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말이 나옵니다. 자왈, 예, 공자 말씀하시기를 덕, 박이 위존하면 저 박은 박하다는 소리고요. 조는 높다는 소리고요. 덕은 박하면서 자리는 위는 높으며 실력도 없는 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말입니다. 실력도 없는 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기소히 모대하며 머리는 나쁜 게 너무 큰 거만 꿈꾸고 있다 이 말이죠. 도모하는 건 크다. 말이 너무 험악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덕박이 의존하며 지소히 모대하며 역소히 임중하면 힘은 약한 놈이 어, 아주 큰 것만 들으려고 든다. 아주 큰 것만 들으려고 든다. 역소히 임중하면 뭐 마찬가지로 꼭 힘으로 가다가 얘기 안 해도 능력은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며 자기도 손해고 아랫사람도 손해고 대국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역소히 임중하면 선불급이라는 선은 저기서 드문 조선할 때 쓰이고 생선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예, 여기서는 저게 드물 선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그러면 선불급이라니 예. 미치지 않음이 드문하니 또 어떻게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꽤 없는 사람이 큰일 하려고 들고 힘 없는 사람이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여괄 어떻게 되냐? 정의절적하야 복공속이니 소치 발이 부러져서 절은 거꾸로 절자입니다. 소정자고요. 소태 발이 부러져서 복공속하니 공 을은 높은 사람의 밥을 둘러엎었으니 속은 밥이고요. 복은 뒤집는다는 소리입니다. 공에 밥부럭을 쏟았으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 하니 그 모습이 저 악자는 악착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참 뭐 그죠?
밥 한 솥을 해서 들다가 저기 삐끄덕 해갖고서 모래바닥 방바닥에다 둘러 엎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밥은 좀 덜한가? 아니 그러면 저 국 한 솥을 방에다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야 그 자리에 치우면 되지만 국을 둘러 엎으면 그죠? 아이고야 참. 어? 밥은 먹여서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방바닥에 다 둘러 엎어서 청소하랴 밥 먹이랴 승질나고 다 그거죠. 이유가 뭐예요? 밥솥을 똑바로 안 들었든지 밥솥이 너무 컸든지 그렇잖아요. 예. 똑바로 안 든 거는 지소이 못된 거고 만약에 너무 큰 밥솥이다 해서 그 솥이 무거워서 둘러 엎었으면 역소이 임중한 겁니다. 언불승기 임녀라. 저 승은 이기다 이런 말이고요. 임은 맡긴다는 거지. 임무죠, 임무. 그 임무를 이기지 못한 탓이다. 이기지 못한 탓이다. 자신의 임무를 이기지 못한 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활. 덕박이 위존하며 지소이 모대하며 역소이 임중하면 선불급의나니 여괄 정리절족하야 복공속하니 기혁이 악이라 흉이라 하니 언불승기임내라. 여기서 지금 여괄에서부터 흉까지는 저기 다른 데 따온 글입니다. 따온 글. 여괄 주역에 나오는데 주역 본문에 나오는데 소태 발이 부러져서 공에 밥을 쏟았다 하니 그 모습이 참 악착하다 흉이다라고 책에서 말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죠 설명이? 예, 그죠? 예, 뭐 그죠? 별로 어려운 말 없어요. 그죠? 다 들을만 해. 예. 지금 설명을 한 3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엷으면서 위는 높으며 아는 것은 적으면서 모산 크게 하며 힘은 작으면서도 소임이 무거우면 당하여 가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기를 소치 다리가 부러져서 공에 밥을 엎으니 그 형상이 악착한지라 흉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악착하다는 말은 하여간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악착하다는 말 안 쓰는 말이에요. 요새는요. 그래서 뭐로다 대체해야 될지는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엎어질복, 밥속, 악착할 악, 어려운 글자는 이렇게 또 표를 해 놓습니다. 공자 말씀하십니다. 덕은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가 적으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며 작은 힘으로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할 일이 많을 것이니 주역 화풍정 구사효에 말하기를 소태 다리가 부러져서 솥을 뒤집어 엎었으니 그 모습이 참 짠하다, 흉하다 라고 했는데 그 임무의 막중함을 이기지 못하는 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공자 말씀하시길 덕이 박한 사람이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 사람이 큰 일을 꾀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주역 하풍정께 구사효에 소태 다리가 부러져 밥을 쏟았다. 그 모습이 악착하니 흉하다. 이 말은 자신에게 돌아온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덕박이 위조는 덕망이 높고 추앙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감투를 쓰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낭패로 만들 겁니다. 지소의 모대는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큰 것을 하려고 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화만 당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역소의 임중은 힘은 적은데 그 맡은 바 임무는 무거운 경우입니다. 중책을 맡았으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선불급의는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은 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박이 위존, 지소의 모대, 역소의 임중은 솥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으니 그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정이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이 말을 3가지 비유에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풍정은 솥에 음식을 담아 익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 이것은 변혁의 의미인데 변혁이 필요한 때가 되면 기형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고 인간의 마음속에 악, 사사로움이 고개를 드는 사회상을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군자라면 이런 일에 말려들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단락 더 읽고 실까요? 40분밖에 안 됐구나. 저기 저 몇 기 하는 글자 지기에서 저 기자 몇 기 하는 거거든요. 왜 저 기하학 할 적에 저 글자를 써요. 왜 기하 몇 어찌 뭐 그런 거 저기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여기에서는 기미, 낌새 그런 소리입니다. 재활, 지기, 기신횡저 기미를 아는 것, 기미를 아는 것. 그거 참 신기하구나. 예. 저 호자가 있으면 감탄사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주역책에서 신자가 더러더러 나오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소리 해요. 주역을 배우면 귀신을 본다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저 귀신을 찾아봤어요. 예. 주역에 귀신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가를 찾아봤는데 귀신은 못 만났어요. 저 신자는 아 그거는 참 신기하네. 신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메커니즘을 모른다. 메커니즘을 모를 적에 신기하다 그러죠.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나면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운자, 상교 불암하며 윗사람을 사귐에 이게 함자 맞죠? 첨, 아 불첨이 첨자구나. 첨, 불첨하며 예, 첨. 예. 윗사람을 사귐에 아첨하지 않고 하교 부독하나니 아랫사람을 사귐에 더럽히지 않나니 저 도랑독자인데 더럽힐독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윗사람한테는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나니 왜 그러냐? 기지기회인저 그 기미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기미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기미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기자는 기미는 동지미인이 일이 있을 때 가장 미세한 것이니 무슨 소리냐면 보통 사람은 옆에 사람이 방귀를 껴서 방귀 냄새가 나야 그때서 코를 잡고 흔드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앞에 사람 인상 찌그러지는 거 보고서 아 이놈이 방귀 끼는 걸 하고 딱 피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미리 알면 피해가죠. 모르고 있다가 코로 냄새를 맡는 거지. 길지 선견자야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자이다. 먼저 보는 것이다. 기미라는 것은 일이 일어날 것의 단초가 되니 작은 것이니 길지 선견자 당연히 흉지 선견자도 되죠. 길하고 흉함을 먼저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미리 아는 자이다.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경제 분석을 하고 사회상을 분석하는 일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서 그걸 일이 커지기 전에 방비하자고 하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늘 열심히 듣는 거는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는 거고 그냥 나가면 비 쫄딱 맞는 겁니다. 우산 들고 나가면 길한 거고 그냥 나갔다가 저기 동짐이 기미를 모르고서 그냥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으면 감기 걸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구운자 견기자카야. 구운자가 이 기미를 보고서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불사종일이니 저 사자가 좀 어려운데요. 저 기다릴 사자입니다. 종일을 기다리지 않으니 무슨 소리예요? 군자는 이미 기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미에서 상황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죠. 방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저는 방귀 꼈다 싶으면 살짝 피해 간다 이 소리입니다. 끝까지 앉아 있다가 방귀 냄새 맡게 되죠. 그 소리입니다. 여괄 개우석이라. 예, 저 개자도 낌새라는 말이에요. 저 기미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예, 끼다, 낌새 뭐 이런 말로도 쓰여요. 여괄 개우석이라. 여괄. 예, 주역책 본문에 나오는데 돌의 끼임이라. 요게 절개게 써도 돼요. 돌과 같이 굳은지라. 예. 이 군자가 예, 견기작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돌과 같이 절개가 있다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기미를 눈치를 못한 사람은 그냥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우물우물 하다가 당하는 거고 딱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싹 피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군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부종일이니 나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정곡일타 하니 바르고 좋다. 그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니 개여석원커니 하는 짓이 딱 이와 같이 확고하니 절개가 있으니 영영종일이요 일이요 어찌 종이를 쓰겠는가 어찌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그 전에 결판을 봤지 단가 식으려다 예 가히 알아서 결단을 한다 가히 결단을 한다 군자는 짐이 작은 것도 알고 지창 빛나는 것도 드러난 것도 알고 지유 부드러운 것도 알고 지강 강한 것도 아나니 군자 지유 지미 지창 지유 지강 하나니 만무지망이라 만무 모든 사람들의 망 바라는 바이다. 모든 사람들이 군자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재활 지기기 신행저 군제 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독하나니 기지 기회인저 기자는 동지 미인이 길지 성견자야니 군자 견기이작하야 불사종일이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콕일타 하니 개여석원커니 영용종일이리요 단가식의로다 군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 하나니 만무지 망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미를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로운 것인저. 저 신자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자가 위로 사기되 아첨하지 않으며 아래 사람을 사기되 더러운 짓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 기미를 아는 것인저. 기라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 또는 마음이 움직여 하는 극히 미세한 징조로서 길흉의 단서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니 군자가 그 기미를 보아서 행동하며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아니함이니 여기서 말하기를 절개가 의지가 돌과 같으니 종일 기다리지 아니하니 마음이 한결같이 바르게 가면 길하리라고 하니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니 어찌 종이를 쓰겠는가 자기가 판단하여 가야 알지니라. 군자는 미세한 것도 알고 빛나는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강한 것도 알아서 보통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글자는 깃틀기, 기미기, 몇기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미, 깃틀 이렇게 쓰였고요. 첨은 아첨할 첨. 저 독자는 또랑독 그럽니다. 또랑독 그러는데 더러울 독, 더럽힐 독, 기다릴 사. 저 영자도 예,
여기서는 지금 저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영종일이요.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요. 어찌 이렇게 쓰인 거예요. 어찌라는 여기서 편안한 영이 아니고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그리고 빛날 창 그렇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낌새 기미를 아는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는 윗사람을 사귀며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는 깔보는 짓을 하지 않으니 그것이 기미를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미, 낌새라는 것은 움직임의 정조, 진조, 시작이다. 이와 같이 기량하고 흉함을 먼저 눈치채는 것이 이와 같이 군자는 기미를 보아서 행동하고 쓸데없이 기미도 모르고 기다리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주역 내지에게 6.25효에서 얘는 미리 알다라는 예보하다 하는 글자예요. 나오는 돌의 끼임이라 나를 마치지 않으니 바라고 좋다 옳다라고 하였는데 돌의 끼임이라는 말은 돌과 같이 굳건하게 그 낌새를 안다. 그러니 나를 마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돌과 같이 그 낌새를 아는 것이 확고하니 단단하니 어찌 종이를 기다리겠는가? 자기가 판단 딱 했는데 왜 거기서 머무적거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판단 딱 했으면 바로 실천해서 가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보면 가히 알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군자는 미세한 기미도 알고 빛나는 기미도 알며 부드러운 기미도 알고 강한 기미도 남달리 알아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유, 이거 다 읽으시긴 좀 많죠? 예. 53분인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오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본문 한번 슬쩍 보고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재활 지기기신행저 군자 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독하나니 기지기행저 기자는 동지 미인이 길지성년자야니 군자 경기이작하야 불사종일이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개여석원커니 영용종일이리요. 길타하니 하고서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공자 말입니다. 개여석원커니 영용종일이리요. 단가시그이로다. 군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 하나니 만부지망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가 극도로 발달할 때 1호중천 시기 1호중천이란 말은 한낮이란 말인데 한낮. 저 오자는 자오선 할 때 오자예요. 해가 오의 방향인 하늘 가운데 있는 때 그것입니다. 를 당하여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아는 걸 예지라 그러죠. 주역 빼면 귀신을 본다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통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남들은 모르는 낌새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한 발짝 미리 안 되면 그죠? 전혀 결과는 달라지죠. 내지의 유기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기틀, 기미를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귀신 같은 것이다. 신기한 거 아니겠어? 군자가 윗사람을 사귀되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귀되 더럽히지 않는다.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함부로 깔보지 않는 것은 그 기미를 알아서 행동하는 거다. 그때 상황을 알아서 행동하는 거다. 기라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 또는 마음이 움직임의 극히 미세한 징조다. 기륭의 단서가 먼저 보이는 것,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기미다. 군자가 그 예리한 눈으로, 예리한 감각으로, 보심으로 기미를 보아서 행동하며 실천할 때는 실천해야 한다. 뭐냐 하면 불사종일이라. 저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딱 보고서 판단을 섰으면 바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내지의 유기에서 말하기를 절개
또는 의지가 돌과 같다. 종이를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바르게 하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씀이 돌과 같이 단단하여 의지가 굳다. 어찌 종이를 기다리겠는가? 스스로 판단하면 알 수 있다. 군자는 미세한 것도 알고 빛나는 것도 알고, 빛나는 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미세한 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징조고, 드러나 보이는 건, 빛나는 건 드러나 보이는 거죠. 환하게. 예. 그리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강한 것도 알아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 기를 표현한 글이,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번역문에서 기미, 낌새, 깃틀, 예, 세 가지로다가 지금 막 혼용해 써버렸는데요. 예,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미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가는 야릇한 분위기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낌새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 일이 되어가는 야릇한 분위기. 그렇죠. 기미와 낌새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해석이. 이것도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깃틀은 여기 뭐 오타가 있다. 예. 깃틀은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번역문에서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혼용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기기신횡저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밀을 아는 것 신기하구나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예, 만사 만물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초점, 깃틀을 안다는 것은 그 귀신과 같구나. 아니면 그거 참 신기한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이 기밀을 알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기는 시기, 때, 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 군자 상교불첨하며 하교부독하나니, 아무런 말이 없이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자라면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겸손하며 아랫사람에게 을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초점, 기미, 깃틀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미를 알기 때문에, 예, 불첨하고 부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미를 모르면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깜짝거리다가 귓방문 맞게 되죠. 기자 동지미. 예. 그럼 기미가 뭐냐? 기미가 뭐냐? 움직임의 그 미세한 것이다. 기미는 움직임의 미세한 것이다. 마음이 움직일 때 드러나는 작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미라는 거는, 그렇죠, 움직임이 시작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마음으로다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은 빨딱 일어나게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게요, 보초를 나가잖아요. 자기 전에 내 보초 담당 시간을 딱 보고 자요. 그러면 시간 돼서 누가 불침번에 와 딱 깨우면 공중 빨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은 보초가 없네, 긴밤 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자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보초가 하나 펑크가 나서 대신 나가라고 깨울 때가 있어. 아이, 그때는 죽어도 못 일어나겠어. 그죠? 그 자면서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 마음이 움직일 때 드러나는 것이 기미다. 그 스스로도 그런 기미를 가지고 있으면 빨딱 일어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게 되죠. 평소에는, 예,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밤 자야지 하고 있는 날은, 예, 자다 일어난다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본래 상태죠. 중용에서 나오는, 예, 이게 중용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 서경에서 저 인용한 글이에요.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유미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도심. 뭐 도심이 뭔지 몰라요. 하여간 그것은 아주 은밀하고 인심,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 위태로우니. 뭐냐면 자주 바뀐다는 얘기예요. 위태로우니. 라고 하였습니다. 도심을 기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중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로 구운자 신기동년이라 혼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상가한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게 실력 있는 실력자를 만나면 바로 간파된다 이 말이죠. 바로 간파됩니다. 이쪽 공부 오래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눈치가 빨라집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길지 성견자야는 뭐 흉지 성견자를 생략한 말 같아요. 길한 것을 먼저 보는 자다. 길한 것을 먼저 보는 자. 그럼 흉한 것도 먼저 보게 되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보고 쓱 좋은 자리가 앉는 거고 흉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 슬그머니 피해가지고 그 상황을 안 당하는 게 길지 성견자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길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은미한 데서 도심을 찾고 기미와 낌새를 찾아야 합니다. 길하고 흉해지는 시작은 아주 미세한 미미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 길흉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움직임은 형이상학적인 행동이고 길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미리 움직여야 그 다음에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 움직이지 않고 몸이 손발이 지 혼자 움직이진 않아요. 기륭을 마음속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고 운자이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미리 판단하고 결정되어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 눈으로 형이하학적으로 틀렸네. 형이하학적으로 식별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한다면 흉한 것, 불선한 것을 지향하고 길한 것,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속의 기미를 돌과 같이 단단하게 해야 하고 이 기미를 알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면 군자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흉한 것, 불선한 것의 예가 홍범구주에 있습니다. 6극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흉하게 일찍 죽는 것, 흉단절. 둘째, 질병. 셋째, 괴로움. 넷째, 가난. 다섯째, 악함. 여섯째, 약함.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마음가짐이 돌과 같이 단단하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미를 미리 알고서 미리 행동하는 자는 저런 게 침범할 수 없겠죠. 이 상황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군자 경기이자 굴사종일은 군자는 언제나 형이상학적인 그 기틀을 보고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나 그 기미와 때를 안다면 할 일 없이 기다리지 않고 행동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 밝은 사람이 머무를 때 머무르고 실천할 때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개어석원, 영영종일은 절개가 돌과 같다. 비밀엄수라고 해도 될 겁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된 기미, 정보를 비밀히 간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어찌 종일을 기다리겠는가? 그 정도 판단하면 가히 알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이 섰으면 실천에 나서야 하죠. 비밀엄수라는 건 요새 LH 보면은 그죠? 그거 심판이 자기가 선수가 돼서 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심판은 심판만 봐야지. 예. 심판이라는 거는 양쪽 정보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선수가 돼서 뛰면은 백전백승 아니에요? 그건 게임이 아니지. 백전백승은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죄악시하는 거고. 당연한 일입니다. 군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 은 군자는 음미한 것도 알아야 하고 빛나는 것, 부드러운 것, 강한 것 등도 알아서 능유능강. 강하게 대할 땐 강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할 땐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서 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모르는 것이 없는 것, 무소부지한 것을 말한다. 만부지망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사람, 야,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만부지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LH처럼 내부 정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만부지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지금 잘못된 거라고 감찰 나서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만부지망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공자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안 하고 그냥 공자보다도 일찍 죽었는데 공자가 평가를 대단히 높이 했어요.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저기 오래 살지를 못해서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기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4살에 죽었는데 이 주역에다 주석을 어마무시하게 달아놓고 죽었어요. 요새 지금 그 왕필 주석 읽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는데 예. 공자님 제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안씨지자 안씨의 아들이니까 안씨죠. 뭐. 안현입니다. 기태석이온저 저 태는 거의 태 그럽니다. 거의 태. 예. 석이 기미를 안다. 거의 기미를 알고 있구나. 낌새를 알고 있구나. 유불선이면 미상무지하며 예. 선하지 않은 줄 알면 일찍이 하지 않았으며 지지면 미상 복행하나니 복행냐 하나니 그걸 알았으면 되돌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자를 복성공이라고 합니다. 복성공. 안자를 복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자사당이 향교가 공자사당이죠. 예, 명륜당 아니지. 대성전 입회 모셨는데 주벽이 공자고 그 다음 높인 사람이 네 사람을 치거든요. 아성이라 그러는데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 네 사람을 그 밑에다가 모십니다. 그러니까 공자 다음 서열이에요. 서열로 보면. 그리고 이제 예, 좌우에다가 이제 저 중국 송조 18년, 송조 6현, 송조 6현인가 하고 아곡 18년. 우리나라 이제 그 육아의 선비들을 모셔놨죠. 이거는 향교마다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공자에다가 안정사명 예, 네 사람은 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괄 주역에 말하기를 주역에 나오는데 불원복이라 무지해니 원길이라 하니라. 예, 불원복 저거 옛날 태극기에 보면 불원복 써 있는 태극기 있죠. 머지않아 회복된다. 우리나라는 광복될 거야 라는 표현으로 다 썼어요. 불원복이라. 예, 태극기에 불원복 써 있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저기 그 옛날 태극기 중에서 불원복이라 무지해니 원길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무지회. 저 지자가 좀 어려워요. 저 지자가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던데 여기서 이를지 써놨는데 이를지
아니면 큰 대로다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크게 후회하니 회복됨이 없다. 후회에 이르니 허물이 없다. 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길이다. 크게 길하다. 저 원은 예, 처음, 원래 뭐 크다, 크게 뭐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원래부터 길하다라고 하든지 뭐 크게 길하다라고 하든지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재활 안시지자 기태서기 횡저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지지면 미상복행냐 하나니 여활 불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시의 아들은 거의 기미를 아는 바가 되었구나. 불선한 일이 있지만 일찍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며 알았으며 그것이 불선한 일인 줄 알면 두 번 다시 일찍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기를 예, 여기 저 지뢰복개 초구에서 회복되는 그 개입니다. 멀지 아니하여 회복하는지라 뉘우칠 정도로 가까이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래부터 길하다. 원래부터 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회는 거의 이 기미를 알게 되었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안회는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바로 알고서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안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회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현인으로 공자가 가장 신임하였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은군자적인 성격으로 자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알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물잠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자의 가르침을 지켰다고 합니다. 중국 산동성 곡부 사람으로서 BC 521년 출생이네요. 마이너스 500년 이때가 소크라테스 이때고 부처도 이때 비스름하고 다 그때쯤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노나라 사람입니다. 자는 그래서 안연이라고도 합니다. 안연으로 공자가 가장 신임하였던 제자이며 공자보다 30살 적지만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학문과 덕이 특히 높아서 공자도 그를 가리켜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고 또한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고 도를 즐긴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은군자적인 성격 때문인지 그는 자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라든가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어디냐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지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은 도가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술이나 업적은 남기지 못했으나 논어의 안연편이 있고 그 외 몇몇 서적에서도 그를 현자, 호학자로서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주역에 말하기를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다만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원래부터 길한 것이다. 서기는 거의 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저렇게 가끔 낱글자로 해석이 안 되고 단어로 외워버려야 되는 글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한문을 하면 낱글자로만 공부를 했는데 낱글자로 해석이 안 되고 단어로다가 좀 외워야 됩니다. 서기는 거의 다 되었다. 그렇게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지는 저기 지금 뭐 귀신지 뭐 이렇게 또 쓰이는데 뭐 지사 지낸다 이런 뜻 쓰이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를지. 예, 또 어떤 책에서는 큰 대자로도 지금 제가 왕필주역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큰 대자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상은 일직상자입니다. 일찍이 이런 말이고 지뢰복 초구효로서 안자, 안회, 안연에 대한 말입니다. 예, 종이를 기다려서 안자와 같은 복성공이 나와서 머지않아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기태서기호는 잘못 그럴듯하다. 거의 그렇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에 가깝다. 거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불선 미상부지는 유불선은 불선함이 있다면, 그죠? 자신도 모르게 선하지 않은 마음을 먹거나 행동함이 있다면, 미상부지,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재빨리 알아채고 굳은 마음, 개우석 같은 마음으로 불선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했다면 미상복행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불선하다는 것을 알면 안전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사리사욕에 젖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자는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여기면 절대로 불선함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자를 복성공이라고 하고 창교에서도 공자 다음 자리에 보셔져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에서 성인은 공자입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은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글자가 따서 대성전 그러면 공자를 모셔놓은 사당이고요. 저 대성지성은 뭐냐면 대는 건께에 나옵니다. 대제라 건원이요. 곤께에 가면 지제라 건원이요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와 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그 다음으로 모셔놓은 안현요, 복성공, 연국 복성공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자. 자사자는 이름이 자사예요. 이름이 자사인데 거기다가 그 선생님 자자를 붙여하고 자사자 그럽니다. 맹자, 아성공입니다. 멀지 않아서 천부지성을 회복할 것이니 니웃심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길하다. 니웃을 정도로 가지 않고 중도에서 회복된다. 안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앞으로 이러한 성인이 나올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일간 선생님께서는 의문사를 던지셨습니다. 개사하전 5장 처음에 요 얘기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 전체 문장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읽다가 지금 왜 뭔 소리냐고 한참을 읽었는데 5장 처음에 택산한계 구사효의 동동왕래면 붕종이살이라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 우리 지뢰복계 불원복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산택 송계 육삼을 지금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택 송계 육삼효가 3인행엔 즉손 1인코 1인행엔 즉뜻 기우라 하니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쭉 이어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요. 저 인오는 뭐 하늘 기운 인, 땅 기운 온 그러는데요. 천지의 그 그득한 기운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쓰이지도 않고요. 온축하다라는 말을 할 적에 쓰이기도 해요. 저 순자는 뭐냐 하면 저걸 전국술 순 그러는데 술이 발효될 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있는 상태 그런 모양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천지의 기운이 엉킴에 모든 것들이 그 술이 되듯이 되고 변화하고 남녀 구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 저기서 남녀 구정 해놓고 만물이라 쓰면 말이 안 돼. 남녀 그랬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남녀 그랬으면은 그냥 보통 자웅이 있는 것들이 정을 얽음에 상교를 하고 교미를 하며 화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나니 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나나니. 그죠? 천지가 잘 교감을 하면 만물이 풍성해집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먹을 게 많아지고, 예, 사람들은 유순해지고, 세상은 예, 잘 돌아가고. 그런데 가뭄이 석 달을 든다거나 장마가 냈다 쏟아진다거나 하면은 사람이 살기 팍팍해지죠. 똑같습니다. 또 남녀 구정에, 예, 남녀가 한 집에 살면서 예, 애를 낳고 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요즘에는 짝도 안 맞고 그죠? 집을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방마다 따로 자니까 여기 인구가 줄어요. 남녀 구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예, 그 주역책 그 역에 나오는데 산택 손께입니다. 삼인행엔 즉손 일인코. 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세 사람이 갈 적에는 한 사람을 덜고, 엄마 아빠 있고 뱃속에 애가 있으면 애를 낳고, 그 말입니다. 일인행엔 즉덕 기우라 하니, 이 애가 짝이 없을 때는 그 짝을 맺어준다라고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언치기 일례라. 그 하나로 됨을 하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를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천지인은의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 우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삼인행엔 즉손일인 고일인행엔 즉덕 기우라 하니 언치일례라. 네. 뭐 그거 같은 말이다. 천지인원하고 남녀 우정하고 같은 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천지음행의 기운이 화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하고 일분 받아서 남녀가 정기를 얽으며 만물이 생성하나니 여기 말하길 손께 육삼에서 세 사람이 가는데 곧 한 사람을 더 얻고 한 사람이 가는데 곧 그 벗을 얻는다 하니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이름을 말한다.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3인은 두 부부와 그 사이에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까지 들어있어야 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를 낳아 놓으면 이놈이 혼자 굴러다니나 아니 어디 가서 또 자기 짝을 만나가지고서 또 둘이 되고 그 다음 셋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천지 음양의 기운의 화합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아니 읽었잖아. 예. 예, 이는 지금 요 인자가 지금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여기 같은 글자예요. 예, 이거 뭐 자주 쓰는 글자가 아닌데 예, 저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하늘 기운 인 그럽니다. 요 온도 요 지금 이렇게 쓰이는데요. 저 온축된다는 기가 뿌딱한 저기 뭐야 왜 옛날에는 저기 솜틀집 있었잖아요. 솜틀집에 가면 솜 그거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쌓여 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실사변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땅 기운 온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요 순은 뭐 전국술 순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 순수할 순, 발효할 순, 두터울 순 그래요. 여기서는 아마요 그 무슨 소리냐면 그 술 왜 막걸리 오래 놔두면 안 먹으면 부글부글 깨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요 글자는. 예, 그 모습. 그리고 뭐가 그런 게 있더라. 감주도 오래 안 먹으면은 부글부글 괴고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구는 얼굴 구. 예. 인원이란 말을 역사상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만물이 음양과 같은 상반된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고 엉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역사상사전에서는 말합니다. 주역 개사전 하에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남녀가 정기를 합하여 만물이 자란다 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남송의 주희는 인원을 교밀한 상태로 교밀하다 빽빽하게 교밀한 게 빽빽한 거죠.
여러 개가 한 군데 꽉 들어 있으면서 그런 상태라고 주석을 달았고 후에 만물의 본원으로 혼동, 미분의 기가 보이는 일종의 운동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북송의 장제는 정몽태화에서 태화는 도인이 그 가운데 부침, 승강, 동정이 서로 작용하는 성질을 머금고 있어서 인혼, 상탕, 승부, 굴신의 시초가 생겨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왕부지는 주석을 달기를 인혼이란 태화가 아직 분화되지 않은 본래 모습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인혼일기라는 말이 있어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혼은 한 기운이다 라는 말이죠. 중국의 학자 왕부지의 주역 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태극은 인혼일기인데 음도 있고 양도 있다. 태극은 그 하나의 기운인데 그 가운데 음도 있고 양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일유일강이다.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강하다. 그렇죠. 음양이니까.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떠나지 않는다. 예.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인혼자기지모, 인혼자 기지모다라는 한글을 읽으니까 이상하게 됐네요. 인혼자 기지모다. 기에 그 모태다라는 말도 소개합니다. 역학 중의 철학 명제 인혼이 음양 이기에 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외전 권이에서 비롯된 말로 인혼은 주역개사 하전에 이 천지인혼이라는 것에서 근원하였는데 본래는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물질의 혼동 상태를 가리켰다. 북송의 장제는 인혼을 기가 태허 중에서 승강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명정식이 왕부지는 음양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에 두 기의 합일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화순, 화순은요 변화화의 정순하게 됨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어요. 역사상 사전에는 만물이 음양이기에 화회로 인하여 화합하여 모임이네, 그죠? 인하여 발생하는 보편적인 변화다. 주역 개사 하전에 천지의 음양이기가 밀접하게 화합하여 만물이 화순한다라고 했는데 당나라의 공영달은 두 기가 밀접하게 화합하고 서로 조화롭게 모여 만물이 감응하여 변화하나 그 전기는 순수하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청나라의 초순이라는 사람은 순과 수는 같은 거다. 요 글자가요 같은 거다라고 해서 치우치지 아니하여 한 물건으로 일물로 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글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얘기하는 거는요 솔직히 어떤 말이 옳은 건지 몰라요. 그냥 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부정, 정을 얻는다라는 말은 역사상 사전에 정기를 합함. 예, 주역 개사전에 남성과 여성의 정기를 합하여 만물이 변화 생성한다.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한다. 라고 하였고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또 기화적으로 한 말이다. 기화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물화적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 기화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의 의미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천지 빗개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예, 지천태계가 좋다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천태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땅의 기운은 그러니까 저기 그 곤의 기운은 음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건의 기운은 양이라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화합을 한다. 이런 의미로다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의 만남, 어우러짐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걸 기화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남녀 구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는 남녀가 정을 얽으니 예, 남녀가 사람이 둘의 여자 남자 만나서 섹스를 하니 그 말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성생식하는 모든 생물체에 해당할 겁니다. 형이 하학적이고 형화적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의 이치를 살펴보면 지천태에서 조금 전에 지천태 얘기했죠. 서로 인자를 하나 주고받으면 산택 소원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는 땅 어머니가 되고 천은 아버지가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서로 인자를 주고받으면 지금 이 덜어낼 손자 손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주고받는 인자는 삼효와 상효입니다.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산택소는 그죠? 아래에 있는 저기 뭐야 건께에서 건께의 상효를 띄어서 곤께의 상효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건께의 그 반대로 곤께에서는 한효를 띄어서 건께의 상효로 보낸 상황입니다. 이 육사묘에 있는데요. 이 덜어내는 교에서 육사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인행엔 즉손 1인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행엔 즉득 기우다 하는 말이 요 세 번째 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인은 부부와 태중의 아이입니다. 아니면 양육과정에 있는 아이와 부부라고 해도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분리되지 않은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태중에 있는 아이죠. 독립된 게 제이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않은 상태. 그 다음 한 사람은 지금 뭐냐면 즉손 1인코 1인 행엔 혼자 가면 요게 지금 요 말입니다. 독립된 게 제이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않은 상태. 그 벗을 얻는다는 말은 배우자를 얻어서 혼인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치일례라. 위의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덜어내고 혼자면 둘이 된다는 말은 두 사람 남녀의 정을 합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낳고 낳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상교하면 만물이 화성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교하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이 성장하면 또 배우자를 얻어서 둘이 되고 또 자식이 생기고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주역 하경의 첫머리 순서를 보면 31번째 택산 함께 구사에서 동동왕래합니다. 동동왕래. 저 동동왕래가 뭐냐면 피스톤 작용하는 거다. 섹스하는 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섹스를 해서 저때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번째 개 뇌수 핵계에서 개가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포태하고 있는 그 태가 터져서 양수가 터졌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41번째 산태송계 육삼회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10달 만에 낳는다라는 얘기가 이 주역계 속에 숨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산함과 산택소는 착종 관계입니다. 착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은 택산함은 택이 위고 산이 아래고 산택소는 산이 위고 택이 아래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착종이라 그래요. 이 세 개. 두 개는 서로 상대의 인자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가 기화적으로 상교된 것이 지천태이고 이 지천태에서 삼효와 상효가 서로 주고받으면 산택소원이 됩니다. 요 표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아이가 수태가 돼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지금 표로다가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택산 함께 3효에서 지금 밑에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 하망둔의 급대장 징여명이 가인규 건해 핵계가 없구나. 그렇지. 여기 밑에가 있네.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이 함께부터 손께까지가 이 효들이 서로만 난삽하게 막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 있지만
예, 무슨 소리냐면 이 개들을 다 합해 보면 효가 전부 60개인데 양사묘, 음사묘로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사묘, 음사묘로. 요건 저기다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남녀가 그죠? 서로 비슷하게 나오죠. 어떤 집에 아들만 있고 어떤 집은 딸만 있긴 하지만 예, 중간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산의 성비가 대단히 높아져 가지고 뭐 해외에서도 지금 다문화 사회가 좀 돼가고 있긴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표는요. 여기 지금 뭐 예, 저기 음양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보면 같다. 이거 보시면 택상 한 개에서는 세 효뿐이니까 양 두 개에다 하나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에서는 양삼 음삼, 돈께에서는 양사 음이, 대장께에서도 양사 음이, 그 다음 양이 음사 이렇게 지멋대로 가지만 요걸 다 합쳐보면 음양이 30표로서 똑같이 배열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가 참 기름같이 끼 맞춰놨어요. 이 표에서 보듯이 함께 구사유에서부터 손께 육사묘까지 배열관계를 살펴보면 60개의 효로 들쭉날쭉하지만 음효와 양효가 정확히 절반씩 있습니다. 또 한 개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아이는 10달 만에 낳습니다. 사람은 수태하고 10달 만에 아이를 낳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다 못하겠네요. 남았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2021 03 오늘은 며칠이죠? 22일. 예. 네, 이걸 안 적으려면 다음 주에 어디를 했는지를 몰라.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예. 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하니까 수성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분 빼고 다 오셨는데.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